자, 2024년도 5월 첫째 주 윤석열 지지율 리얼미터입니다. 30.3%.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0.1% 차이니까. 이 부정평가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5.5% 이렇게 나왔어요. 리얼미터고. 이 조사 기간 보니까 4월 29일 영수회담이 있었던 날이죠. 5월 3일까지. 5월 2일 날이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니까 거의 그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30.3%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ARS 조사라서 그래요. 자, 갤럽 조사는 23%, 24%가 나왔습니다. 꽃에서도 여론조사 꽃에서도 ARS 조사, 기계조사죠. 그냥 기계적 응답입니다. 그 조사에서는 24%대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 자, 민주당 1% 올랐습니다. 36.1. 국힘당 여기는 2%가 빠졌네요. 32.1. 자, 4%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조국 혁신당을 해야 되죠. 13.4%. 이준석이 개혁신당은 5.4%, 새로운 미래 이낙연 2.5%, 진보당이 0.8%입니다. 자, 그 다음 관심 있는 여론조사 꽃이죠. 꽃의 조사인데요. 자, KT 전화면접입니다. 24.2%. 갤럽 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갤럽 ALS 그 전화 면접 조사니까 그런가요? 24.2%. 잘못하고 있다가 74.3%입니다. 잘하고 있다 24.2%. 완전히 폭망각이죠. 윤석열 집권 이후에 거의 최저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하야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ALS 전화는 31%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68.1%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최저치 수준이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얘기죠. 거의 갤럽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자, MBS 조사는 27% 가까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전화면접이죠. 전화면접은 민주당 39.6, 국힘당 29.7, 조국 혁신당 13.1%, 두 개를 합하면은 52% 나옵니다. 52%, 57% 가까이 나오네. 53% 가까이 나오네요. 53대 29.7.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여론조사 꽃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민주당과 국힘당이 차이가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자, ARS도 가면 더 확대가 됩니다. 민주당 43.3, 국힘 30.9. 거의 이거 7% 차이 나죠. 게다가 조국혁신당이 또 있어요. 14.2%. 7대 14.2 하면 21% 가까이 됩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4.6%. 개혁신당이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도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총선에 민심이 거의 이것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보면. 자, 총선에서는 대통령 수행 지지도도, 업무평가 지지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여튼 간에 그 결과는 이 결과치와 거의 대등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자, 위에는 KT 조사, 전화면접. 잘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밑에 것만 볼게요. 밑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 44.0, 한동훈 21.9, 조국 대표 7.5%, 홍준표 4.2%, 오세훈 5.0%, 안철수 2.5%, 이준석 3.6%, 김동연 3.2%입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더블 스코어도 더 납니다. 2배 해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완톱이죠, 완톱입니다. 대단하네요. 조국 대표가 7.5% 3등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아무리 한동훈 공격해도 차이가 안 됩니다. 이건 몇 배 차이 납니까? 5배도 차이가 넘어요. 홍준표 4.2%, 오세훈도 5.0%. 그 다음에 안철수 2.5%, 거의 존재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감을 많이 줬어.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이 3.6%, 또 민주당 후보 중에는 3.2%, 김동연 2등하고 있네요. 민주진영에서는 조국 또 2등이죠. 조국 대표가 7.5%니까. 특이한 건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의 비율을 쭉 볼게요. 서울은 41대 24.7. 쭉 내려도 거의 다 비슷한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이 이 전라 광주 지역에서 9.4%밖에 얻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29.3%의 아니 28%죠. 28%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 한동훈이 29.3 거의 동률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거의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2배 넘게 압도하고 있어요. 49.1 대 23%. 아, 그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죠. 엄청나네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2배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보니까 오히려 인천 경기보다도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한동훈이 연령대별로 보면 한동훈이 앞서고 있는 연령대는 이 70대 이상밖에 없어요. 33.5% 70세 이상 외에 전 연령층에서 한동훈이 지지율이 확 떨어진 거죠. 이재명 대표 게임도 안 됩니다. 정당별로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81%를 지지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63.2%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시는 분은 48.6%인데 반해서 조국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 34.8%밖에 안 돼요. 조국혁신당 당원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겠죠. 국힘당 지지 세력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방해하는 그런 공작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답 나온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정도 결과 보면은 여론조사 꽂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정확한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끝이. 자, 4월 29일에 영수회담을 했는데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자 역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28.5%. 밑에만 볼게요. ARS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55.9%.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 중에 성과, 누가 성과를 잘 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조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64.1%. 윤석열이 잘했다. 23.5%입니다. 아, 게임도 안 되죠.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윤석열 지 혼자 2시간 내내 비공개 회담에서 떠든 것도 이제 반영이 됐을 겁니다. 반영이 됐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15분 동안 열심히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게 잘했어요. 정말로 오늘 박성준 국회의원이 회담에 참석했던 분이죠. 이분이 박성준 의원이 회담에 비화를 공개를 했는데 숨은 비화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제 가기 전에 영수회담 전에 전략을 치밀하게 짰답니다. 모두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분을 할 것이며 이 모두 발언만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어디까지 몇 분 동안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관철돼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했답니다. 할 얘기 다 하겠다. 비공개 회담 가봐야 뻔하니까 윤석열이 지 혼자만 할 걸 미리 예상을 다 했던 거예요. 지 혼자 떠들 거다.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거 이제 적중했는지 15분 동안 할 얘기를 다 하겠다라고 하고 원고지를 직접 써가지고 직접 발표를 했던 거죠. 참 지략이 뛰어난 겁니다. 결국에 거기서 말을 못했다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날씨 얘기 정도만 하고 안부 인사 정도 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진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결과는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할 얘기는 다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 거니까 잘한 거잖아요. 이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이 고개만 계속 끄떡끄떡 하면서 듣고만 있었잖아요. 이제 전혀 그런 상황 자체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과 참모진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못했고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당한 거죠. 자,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지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끼어들 수도 없고 야당 대표의 말을 경청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고개만 따끄떡 했는데
끄떡끄떡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윤석열의 이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인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 알코올 중독이든 뭐 약물 중독이든지 간에 어떤 인지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끄떡끄떡 정도 하지 않았나. 잘 듣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 비공개 회담에서는 본인의 얘기를 막 한 거의 85% 야당 측의 주장에 의하면 85% 여당 홍철호 여당 홍보 그 정무수석이죠. 그래서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70%를 윤석열 혼자 얘기했다는데 실제는 85% 이상도 더 했답니다. 거의 90% 넘게 윤석열을 지 혼자 얘기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집중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혼자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회담 후일담 얘기를 보면 지 혼자 막 떠들었다는 거잖아요. 씨알데기 없는 얘기 막 갔다 와서 떠들어서 나중에 결국에 중요한 특검법 얘기, 최혜병 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못하고. 주제 자체가 그렇답니다. 시간이 2시간 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넘기려고 하는, 의견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릭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씨알데기 없는 얘기만 2시간 내내 막 짓거린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막 짓거리면서 결국에 중요한 얘기는 쏙 빼먹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려고 했는데 끼어들 틈 자체를 주지를 않았답니다. 살짝 줘도 윤석열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지 얘기만 이상한 얘기, 씨알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공감 능력,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지 능력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아니 독재자, 전형적인 독재자의 표본이죠. 독재자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이 정신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